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현안진단입니다. 간호단독법과 관련해 저희가 자주 문제적으로 짚어온 지역사회와 돌봄, 이를 합치면 커뮤니티 케어가 됩니다. 때문에 간호사만이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하겠다는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이 커뮤니티 케어를 간호사가 독점하고 주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돌봄과 관련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가장 자주 접촉하는 직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흔히 간병사로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있는데요. 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법안 발의 당시부터 반대해온 바 있습니다.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김영달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회장님,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득은 간호사 자격 취득과 그 법 적용부터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간호사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격 취득 과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같은 보건의료 인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예 법 적용부터 다른 거군요. 요양보호사 관점에서 이 간호법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반대한 이유를 든다면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지만 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격 취득 과정 법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간호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법률과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요양보호사가 시설과 재가에 가서 사업을 하지만, 업무를 하지만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한 법률에 이해가 충돌될 수가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간호법에 명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서 너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통해서 질적 수준을 높인다거나 처우를 위해서 간호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굳이 간호법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인데 그런 명시된 간호법의 요양보호사의 구체적인 법 적용이 모호하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권리나 자기결정권이 상실될 수가 있다. 요양보호사는 스스로 자기의 어떤 처우나 권익을 위해서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 운동을 해나가는데 이것을 간호법 안에 넣어 놓으면서 요양보호사 스스로의 어떤 권익이나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받을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단체 간의 이해가 충돌될 수가 있다.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단체가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단체인데 굳이 간호법 안에 요양보호사를 두면서 향후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연성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단체 결성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반대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간호법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회적 낮은 인식이 더 하향될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적극 반대에 나섰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간호조무사 협회라든지 다른 의료기사 총협회라든지랑도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우려를 좀 심각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에 대한 업무 침탈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업무 침탈은 그다지가 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또 제가 가정에서 가사도움을 실행하는 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이고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다루는 일을 하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침해는 없지만
더더욱이 그러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요양보호사가 간호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에 저희들이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관련 취득 법령도 다르고 업무 범위도 다른데 굳이 요양보호사를 왜 간호법에 집어넣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인 걸로 이제 그렇죠. 이해가 네. 됩니다. 네. 법 제정 그 절차와 관련해서도 발의 당시부터 좀 요양보호사 협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시고 국회나 이쪽으로도 의견서를 보내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과정 지켜보셨는지요? 처음에는 요양보호사가 간호법 안에 들어온 건 의원들도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요양보호사가 왜 간호법에 들어와야 하는지 그 세부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이 간호법 반대를 하고 난 후에, 요양보호사가 왜 여기 들어왔지 하는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간호법에 들어가 있는 요양보호사 들어가 있는 데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저희들이 들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나 또 설을 그어주는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언제까지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간호법에 대해 반대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의견 제출도 하고 이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 또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입법 위반 기관에서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거를 철회하거나 삭제하거나 반려하고 있지 않다. 이거 참 의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고령화 사회 또 노인성 질환의 환자가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들 필요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서비스 질과 또 서비스에 관련해서 욕구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간호법 안에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이 상황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고민을 생각을 해보면 요양보호사 230만에 가까운 자격 취득자와 40만의 현장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적인 단체로 아직까지 설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각 단체에서 자기 단체의 그 이해, 타산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간호법도 그러한 하나의 예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요양보호사 단체가 스스로 자기 권익을 보호하고 또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단체를 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기회에 또 간호사 협회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직업적인 지위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반면에 요양보호사는 사회적으로 3D 직업이라고 어떤 부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어떤 자기들에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빨리 스스로 자리를 일어서고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요양보호사도 스스로 자기 권리를 보호하고 또 스스로 질적인 어떤 부분을 위해서 교육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에 좋은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자기 어떤 노력도 하고 이러한 그 요양보호사가 단체가 설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나 또 국회나 복지부나 이런 데서 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특히 간호협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도 의료기관에 취업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처우라면 저는 1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법의 모호성을 제가 제기했듯이 병원에는 요양보호사 대신에 해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근무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다도 높은 질적인 그 서비스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처우를 만들어주고 또 적은 숫자지만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처우를 위한다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호법에는 그러한 법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요양보호사 말씀 권익보호, 스스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고 또 단체에 결성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단체에서도 좀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고 또 특별히 이번에 보건의료단체에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좋은 걸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임상 현장에서 저도 이제 주로 노인 환자분들을 보는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침상 옆에서 환자분들을 정말 돌보는 요양보호사분들이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전문적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좀 조명을 해주고 또 초고령화 사회에서 더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나 기존에 있는 뭐 의료법에 해당하는 지원책들을 활용을 해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확대하며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의 공식 명칭을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로 명명하였습니다. 의료와 간호, 돌봄이 여러 개로 나뉘어진 보건의료 지역 분류에 따라 분리된다면 과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의료가 분절화될수록 비용은 증가하고 불편은 가중된다고 밝혀져 왔습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영혼까지도 돌보는 영역은 간호의 독점적 분야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